그래야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또 크다면 클 수 있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모을 수 있는 가능한 돈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가능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이후 자산 가격의 상승분은 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부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풀페로의 써니입니다. 가격에 대한 영상에서 투자의 타이밍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바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든 방법입니다. 바로 레버리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저는 한 1억 정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책이나 경매 공부, 부동산 세미나 이런 곳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공부를 하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을 개업하고 현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투자의 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적인 측면, 바로 레버리지에 대해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든 방법입니다. 제가 투자할 때 고려하는 그 레버리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첫째,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둘째, 레버리지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셋째,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는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레버리지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사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의 자본이란 은행 대출,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샀을 때의 전세금도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요건을 갖추었는가라는 의미는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은행이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개인의 신용하고 담보가치를 같이 보거든요. 즉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은행이 빌려주는 인정비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이 신용이 되고 사업자라면 매출이 신용이 되겠죠. 자산이 있는 경우는 자산의 가치가 신용이 됩니다. 그 가치를 보고 빌려줄지 말지를 은행이 판단합니다. 레버리지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은 대출받을 능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자, 셋째, 부동산에서 우리는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할까요? 대부분 부동산은 금액대가 크죠. 자기 자본이 적을 때 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이럴 때 레버리지의 효과를 이용하는 큰 이유가 되는 건데요. 회계학에서는 자기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를 합하여 자산으로 봅니다. 이는 자본이 늘어나든 부채가 늘어나든 자산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에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다음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렛대 효과에는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인 지렛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 지렛대인 경우에는 부채가 많아져도 수익률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의 효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이 문제는 리스크 파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 레버리지를 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장기로 대출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을 3%로 잡아보고 부채와 자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0억 원의 자산을 5억 원을 빌려서 구매했다고 볼게요. 5억 원의 10년 후의 가치는 3억 7,204만 6천 원입니다. 10년 후의 자산의 가치는 13억 4,391만 6천 원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물가가 매년 3%씩 증가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자율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때 받은 대출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와 레버리지의 요건, 그리고 왜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례로 레버리지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의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갭 투자의 경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경우부터 볼게요. 자, 저도 집을 샀고 고객과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 고객에게는
3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고 집을 사기 위해 4년간 더 자금을 모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미 부동산은 그 금액이 아니라 최소 30% 이상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 뒤에는 사고 싶어도 마련한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이자율은 2%대로 5년간 고정금리였고요. 물론 5년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하겠지만 집을 구입할 시점부터 돈을 더 모아서 일부 상환을 한다면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예상보다 이자율이 더 올라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거주할 집도 낮은 전세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두었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2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매수를 해서 갔습니다. 만일 고객이 그때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도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다음은 갭 투자의 예입니다. 매매가는 3억이고 자기 돈은 3천만 원에 전세를 1억 5천만 원, 또 자기 대출을 1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가격이 1억이 올라서 4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른 1억은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부채는 동일하고요. 1억 원은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동산이 4억 원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도 갭 투자를 한 경우 모두 집을 3억에 샀기 때문에 이 1억 원이라는 자본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에는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이후 자산 가격의 상승분은 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하셔요? 가격이 비싼가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려갈 것 같아서 안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도 계시냐면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은 드는데 이자를 내는 게 싫어서 더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돈을 모으는 기간보다 집값이 먼저 앞서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럴 때 레버리지의 적절한 활용은 부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할 때 보통은 나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죠. 그런데 이보다 우선해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투자할 때는 가격의 적정성과 레버리지의 활용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몇 가지 요인을 최대한 분석합니다. 그래야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또 크다면 클 수 있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모을 수 있는 가능한 돈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가능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때의 레버리지를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3천만 원으로 자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